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인가 도박판인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하루에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움직이고요. 어제까지 하락을 걱정하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급등을 놓칠까봐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기업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는 완전히 다른 회사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만든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레버리지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레버리지 상품을 사지 않은 삼성전자 주주까지 영향을 받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삼성전자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제가 어느 방향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는 레버리지와 프로그램 수급이 달라지는 순간부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식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자료도 준비해 놨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꼭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급등과 급락을 그대로 견디신 분들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겁니다. 하루 크게 올라오면 이제 살아나는가 싶고요. 다음날 다시 밀리면 반등할 때 정리했어야 했나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팔면 내가 판 자리에서 다시 올라갈까봐 손이 나가지 않죠.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건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레버리지가 무엇인지부터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우리말로 지렛대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큰 금액을 움직여 수익과 손실을 함께 키우는 구조예요. 삼성전자가 하루에 1% 오르면 2배 레버리지 상품은 대략 2%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요. 삼성전자가 하루에 1% 떨어지면 손실도 대략 2%로 커집니다. 수익만 2배로 만들어주는 상품이 아니라 손실과 변동성까지 함께 키우는 상품입니다. 그럼 레버리지 상품을 산 사람만 위험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돈이 몰리면 운용사는 약속한 하루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삼성전자 현물과 선물, 파생 상품을 계속 사고 팔아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상승 노출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매수해야 하고요.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보유한 포지션을 줄이기 위해 다시 팔아야 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 더 사고 떨어질 때 더 파는 주문이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주주도 그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는 상승 쪽을 먼저 확인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급락 과정에서 레버리지와 신용으로 강제 정리돼야 할 물량이 상당 부분 나왔고요. 삼성전자의 실적과 반도체 수요가 무너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수와 숏 커버가 붙으면 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부터 강하게 출발한다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월요일의 진짜 방향은 첫 상승 이후에도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남아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간다는 점입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수익률을 단순히 2배로 만들어주는 상품이 아니에요. 매일 장이 끝날 때마다 그날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한 방향으로 올라가면 수익이 빠르게 커질 수 있지만요. 주가가 위아래로 반복해서 흔들리면 삼성전자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상품에는 손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주가를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첫날 10% 오르면 112 됩니다. 다음날 약 9.1% 내리면 다시 100으로 돌아오죠. 삼성전자는 출발했던 가격으로 돌아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배 레버리지 상품은 첫날 20% 올라서 120이 되고요. 다음날 약 18.2% 떨어지면 98.2 정도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제자리인데 레버리지 투자자에게는 손실이 남습니다. 이게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10% 올랐다가 다음날 10% 떨어지는 경우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00에서 110이 됐다가 99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약 1%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2배 레버리지는 20% 올랐다가 20% 떨어지기 때문에 100에서 120이 됐다가 96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약 4%가 줄어드는 겁니다. 방향을 어느 정도 맞췄더라도 위아래 변동성이 반복되면 손실은 훨씬 크게 남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만들어내는 주문입니다. 운용사는 삼성전자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기 위해 장중과 종가 부근의 포지션을 계속 조절합니다.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면 다음 날에도 2배 도출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이나 선물을 더 사야 합니다. 반대로 크게 떨어지면
떨어지면 노출을 줄이기 위해 주식이나 선물을 더 팔아야 하고요. 이 주문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오는 주문입니다. 바로 이 구조가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더 거칠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레버리지 상품에 추가 매수가 붙으면서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포지션을 줄이는 매도가 쏟아지면서 하락 속도도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뉴스로 시작한 움직임이 레버리지 리밸런싱을 만나 훨씬 큰 등락으로 번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제대로 쉬지 않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받쳐줄 틈도 없이 밀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뒤 거래가 빠르게 늘었고요. 관련 상품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약 10조 원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두 종목의 레버리지 수급이 꼬이면 해당 종목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지수와 프로그램 매매, 다른 업종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 도박판처럼 보이는 건 사람들이 전부 기업 가치를 무시하고 베팅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장의 구조 자체가 짧은 방향성에 돈이 몰리기 쉬워졌고요. 그 방향을 따라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자금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신용과 선물, 옵션, 공매도까지 한꺼번에 얽히면서 자금 변화도 훨씬 크게 증폭됩니다. 기업의 실적보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어느 방향으로 잡았는지가 주가를 더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이 많아진 겁니다. 그렇다고 레버리지 상품이 삼성전자 하락의 모든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미국 반도체주와 AI 투자에 대한 기대 변화도 있었고요. 미국 장기금리와 원달러 환율, 외국인의 차익 실현도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의 추격과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하락을 처음 만든 단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 이미 시작된 움직임의 속도와 폭을 키운 변수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다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가 전체 이익을 끌어올렸고요. HBM4와 서버용 디램, 기업용 SSD 수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갑자기 돈을 못 벌게 된 게 아닌데 주가는 기업 이익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흔들렸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를 실적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HBM4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상용 HBM4 출하를 시작했고요. 기존 HBM3E보다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HBM4E 샘플 공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AI 고객사의 실제 공급량을 늘리고 수율까지 안정시킨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기술이 있다는 것과 주가가 곧바로 올라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시장은 HBM4를 만들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물량을 고객에게 공급했는지 보고요. 판매 가격과 수율, 실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파운드리도 고객사 발표보다 이 나노 공정의 수율과 가동률이 실제로 개선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기업 가치는 이런 숫자가 결정하지만 월요일 하루의 방향은 외국인과 레버리지 수급이 먼저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제가 월요일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락 과정에서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 하락에 맞춰 노출을 줄여야 했고요. 신용을 사용한 계좌에서는 반대 매매와 손절 물량도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이렇게 팔아야 할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나면 작은 매수세에도 주가가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락에 베팅했던 자금이 빌린 주식을 갚기 시작하면 숏 커버까지 붙을 수 있고요. 제가 예상하는 월요일에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위쪽을 시도하고요. 외국인의 코스피 200 선물 매수가 붙으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도 처음에는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첫 급등 이후에는 최근 하락을 견디다 지친 투자자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한번 눌릴 수 있어요. 저는 그 눌림을 지킨 뒤 다시 위쪽을 시도하면서 전 거래일보다 높은 자리에서 마치는 흐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상승을 믿으려면 반드시 조건이 따라와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함께 움직여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현물까지 같이 사야 합니다. 첫 상승 이후 눌림에서 거래량이 줄고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오전 고점을 넘어야 합니다. 이 흐름이 함께 나타나면 레버리지 숏커버에서 시작된 반등이 실제
현물 매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 예상이 틀렸다고 인정해야 하는 모습도 분명합니다. 장 초반 코스피 200 선물은 강한데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에서는 계속 물량을 내놓는 경우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SK하이닉스와 반도체 관련주가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첫 급등 이후 거래량을 동반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가를 빠르게 이탈한다면 상승 전망은 바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까지 함께 커진다면 오전 상승을 대부분 반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매수가까지 거리가 많이 남아있다면 하루 반등보다 반등을 만든 수급이 며칠 동안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저점이 조금씩 높아진다면 기다릴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장 초반 반등만 반복되고 종가는 계속 밀린다면 삼성전자를 믿는 것과 별개로 내 계좌의 비중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수익 구간에 있는 분들은 수익을 지킬 기준부터 정해놓으셔야 합니다. 내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도 언제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면 다음날 다시 내려가서 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날은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만큼 반대로 돌아서는 속도도 빠릅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생각하며 바라만 보다가 수익을 전부 반납하지 마시고요. 외국인 현물 매수가 꺾이거나 첫 지지 구간이 무너질 때는 일부 수익을 지키는 대응도 필요합니다. 새롭게 삼성전자를 매수하려는 분들은 장 초반 급등을 보고 마음이 급해지시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매수와 숏커버가 한꺼번에 붙으면 주가는 짧은 시간에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수는 기업을 장기간 보유하려는 돈이 아니라 포지션을 맞추기 위한 기계적인 주문일 수도 있어요. 첫 상승을 놓쳤다면 한 번 눌릴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확인하고요.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 자리까지 기다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직접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레버리지 상품을 장기간 버티면 안 됩니다. 주가가 위아래로 반복해서 흔들리는 동안 음의 복리 효과로 투자금이 계속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산인 삼성전자가 내 매수가까지 돌아와도 레버리지 상품은 같은 가격으로 회복되지 못할 수 있어요. 레버리지는 장기적인 기업 전망보다 짧은 방향과 변동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하루 만에 바뀐 게 아니라 레버리지와 선물, 프로그램 수급이 주가를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지 다시 확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레버리지 매수가 붙는 순간과 그 물량이 빠져나가는 순간을 구분해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사고 있는지 삼성전자 현물까지 함께 사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올해처럼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자주 거론될 만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몇 시간만 늦어도 계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승 방향을 맞췄는데 너무 늦게 따라가서 고점에 물릴 수 있고요. 매도 신호를 늦게 확인해 계좌에 찍혔던 수익을 다시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계적인 매도가 끝나고 현물 매수가 들어오는 순간을 놓치면 가장 강한 반등을 바라만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나중에 보는 게 아니라 대응 기준이 바뀌는 순간을 빠르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 매매와 레버리지 상품의 설정 규모를 계속 확인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숫자를 보더라도 지금 들어온 매수가 장기 자금인지 숏 커버인지 레버리지 리밸런싱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급하게 움직이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과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이 변화를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다시 올라가는 경험 있으시죠? 이게 내가 주식 초보자라서도 아니고 삼성전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주가가 오르기 전에 어떤 수급을 기다릴지 정하지 않았고요. 어떤 변화가 나오면 수익을 지킬지 결정하지 않은 채 주가가 움직인 뒤 감정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은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릴 때마다 의미 없이 보내는 알림이 아닙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의 방향이 달라질 때, 프로그램 매매와 레버리지 수급이 오전과 다른 방향으로 돌아설 때, 삼성전자가 대응을 다시 생각해야 할 중요 구간을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확인하는 알림입니다. 월요일 반등이 나온다면 단순히 올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상승을 만든 돈이 실제로 남아있는지를 중심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에 맞춰 확인할 수 있는
있는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수급이 들어와야 기다릴 수 있는지, 어느 구간이 무너지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 수익이 났을 때는 어떤 변화부터 수익을 지킬 준비가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기판, 전력 인프라로 이동하는 흐름도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받아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뒤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신청을 마치는 순간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월요일장이 빠르게 움직인 뒤 뒤늦게 찾지 마시고요. 주말인 지금 내 계좌의 대응 순서부터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내 투자금보다 큰 움직임을 만들면서 하루 수익과 손실을 함께 키우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레버리지 상품도 빠르게 오를 수 있지만요. 주가가 위아래로 반복해서 흔들리면 삼성전자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투자금에는 손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 주문은 삼성전자 현물과 선물까지 움직이면서 전체 시장의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삼성전자가 장 초반 위쪽을 먼저 시도하고 첫 눌림을 지킨 뒤 다시 반등하면서 전거래일보다 높은 자리에서 마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선물만 사고 삼성전자 현물은 계속 판다면 이 전망은 바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움직이고요. 첫 눌림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들어와야 월요일 상승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도박판처럼 보인다고 우리까지 기준 없이 베팅할 필요는 없습니다. 레버리지가 시장의 속도를 아무리 빠르게 만들어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분명합니다. 누가 사고 있는지, 그 돈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내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해야 할 구간이 어디인지를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가가 움직인 뒤 뒤늦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월요일장이 시작되기 전에 내 계좌를 지킬 대응 기준부터 꼭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